들고 가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돼요? 아,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는 캔랩 과제 중에 카메라 렌즈 이물질 감지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및 목적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 좀 적어봤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저희는 우선 기존 과제에서 오염도 측정 알고리즘의 낮은 정확도를 개선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입니다. 기존 모델에는 발레오 데이터, 즉 오픈 데이터가 학습된 모델인데, 여기 어안 렌즈로 촬영된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현실 데이터에 넣었을 때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도 지금 오염으로 판단하고 있고, 하늘도 오염으로 판단하고, 뒤에 보면 차량도 좀 오염으로 판단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오염은 옅은 초록은 투명 오염이고, 자주색은 반투명이고, 불투명은 카키색, 저게 불투명 오염입니다. 우선 저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먼저 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좀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히스토평화라나 감마 보정 등을 사용해서 이미지의 대비를 줘 빛의 영향을 줄이는 이런 전처리를 해보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욜로를 사용해서 차량이나 사람 등을 오염으로 감지하지 않게 해서 또 모델을 돌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이학습을 해보았고요. 위 세 가지를 했을 때 결과는, 우선 첫 번째 전처리를 했을 때는 성능에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욜로 사용했을 때는 차량 또는 사람이 처음에는 오염으로 판단을 안 했는데, 문제는 오염이랑 차량, 사람이 겹치면은 그 오염을 오염으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욜로도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전이학습을 했을 때는 좀 비슷한 테스트 데이터에 있어서는 성능이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용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딩 레지넷 기반의 유넷 구조를 썼는데, 이제 레지넷의 경우, 레지넷 18의 경우 18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스테이지로 나뉘며 각 스테이지에서 잔차 블록을 반복합니다. 잔차 연결을 통해 기울기 소실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이미지 특성을 패턴화하여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이번에 모델로 썼고, 디코딩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던 널넷 모델을 사용해서 디코딩했습니다. 널넷에 있는 기능 중에 저 픽셀 셔플 CNR이라는 게 이 체커보드 아티팩트라고 격자 무늬 현상을 좀 예방시키면서 디코딩할 때 좀 고해상도로 변환시켜 줄 때 유용하다고 해서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전이학습을 했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IOU 값이 사전 학습된 모델보다 약 0.28 정도 상승했고, 이로써 이제 오염도 레벨도 MA나 MSE가 좀 감소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IOU의 경우 좀 예측된 영역과 실제 영역의 교집합을 총합으로 나누어 산출된 값으로 흔히 오염 감지 모델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저희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시니시 조랑 같이 합쳐서 논문도 썼고,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놓고 이미지가 분류기를 통해 오염인지 가시성 저하인지 판단을 해서, 가시성 저하일 경우 렌즈에 이제 바람을 쏘거나 그래서 습기나 이런 걸 좀 물방울이나 습기를 말리는 거고, 오염으로 판단했을 경우 이게
일정 레벨 이상의 오염일 경우에는 디시전 알고리즘 오염인지 아닌지 오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 번 더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렌즈를 닦을 거냐 아니면 그냥 놔둘 거냐 그냥 오염이 아닌데 오염으로 판단한 거냐 한 거다라는 그런 플로우 차트입니다. 보면 분류기의 경우 저기 앞에서 말씀했던 모델을 쓴 것보다는 조금 경량화를 해서 정확도를 높인 다음에 우선 한 바퀴 돌고 그 밑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고 마지막에 오염의 중심점을 추적해서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면 이거는 오염이 아니다. 만약에 여기 동그란 것처럼 일정 원형 안에 일정 범위 안에 오염이 몰려 있으면 이건 오염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통합 모델 시스템을 한번 기획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 방향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주제에 좀 아쉬운 점은 데이터가 우선 부족했기 때문에 좀 다양한 환경, 다양한 시간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하고 아니면 좀 데이터 증강 기법이나 이런 걸 좀 써보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좀 오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 수집할 때 라벨링 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정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데이터 후처리 기법은 아직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우선 몇 개 집어넣어 보긴 했는데 저런 것들도 좀 써서 쓰면은 좀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모델 통합 시스템에서는 아까 좀 완벽하게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고도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염도 레벨 기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좀 어중이 떠중이로 정했는데 좀 명확하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좀 강화된 렌즈 클리닝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IOU 말씀하시는 거예요? IOU가 예측된 영역이랑 실제 영역이랑 교집합을 해서 총합으로 나누어서 산출된 값이기 때문에 이게 질문이 뭐였죠?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오염도 레벨 같은 걸 정의할 때는 반투명은 좀 가중치가 많이 적고 불투명은 좀 가중치가 높아서 뭐 주황색이나 연두색 이런 게 아무리 많아도 좀 가중치가 적어서 오염도 레벨에 영향은 크게 안 주고 주로 이 초록색인 불투명이 오염에 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아서 아무래도 이 IOU 점수를 봤을 때 반투명 저 정도는 별로 안 높아진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우선 불투명 위주로 좀 많이 성능 개선에 신경을 썼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반투명 혹시 질문 다시 한번. 아, 예, 예. 음, 원인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투명 같은 경우는 딱 렌즈에 묻어가지고 명확하게 이게 오염이다라고 어느 시간대든 빛의 양이 조금이라도 변하더라도 주변의 환경이 변해도 오염은 불투명 오염은 항상 딱 명확한데 좀 아무래도 반투명이나 이런 거는 뭐 카메라 봤을 때 빛의 양이나 좀 주변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퍼졌다가 막 작아졌다 이런 식이니까 조금 정확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런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후처리나 이런 거 조금 쓰면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불유기 영어로 한번 팝하고 돌렸는데 솔터라길래 그냥 임의로 넣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다음 기수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